제9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국민 승리를 위한 선당 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4.15 총선이 30일 남은 날입니다. 우리의 총선 승리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정권 실정과 폭정으로 삶의 기반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국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분열하는 세력은 패배를 면치 못합니다. 이번 총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의 표심이라도 더 모아야 정권 심판의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부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의 결정에 굴복하면서 자유민주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굴복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역을 수시로 옮기면서 억지로 명분을 찾는 모습은 우리 당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만 더 키울 뿐입니다. 넓은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공천은 정치개혁의 출발선이며 혁신의 속도입니다. 개파 공천, 일실 공천, 줄 세우기 공천, 이런 공천이 우리 정치의 정체와 퇴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이러한 부패 공천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혁신 공천의 씨앗을 심고자 했습니다. 저는 공관위의 독립성을 적극 보장해 왔습니다. 내려놓음의 리더십을 실천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당 역사상 공관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공관위에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 여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그것을 더 높이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또 이기는 공천의 길도 살펴주길 바랍니다. 공천의 끝과 끝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관위 결정 하나하나가 당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당을 이기는 길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당은 오늘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대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선대위는 경제 살리기와 나라 살리기 선대위가 됩니다. 제가 직접 선대위의 상임,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깃발을 들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당과 지도당은 선거 때까지 비상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든 당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엄중한 자세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장서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미래통합당인 실정과 무능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이 실정과 무능으로 국민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 살리는 길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 정책 전환이 곧 국민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구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늦게나마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보다 강력하고 세밀한 지원책 그리고 제대로 된 복구 대책을 정부는 신속하게 만들어서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위기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도층의 6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 경제 성적표는 뚜렷합니다. 명백한 실패입니다. 그동안 국민은 참으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런데도 기존 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것은 절박한 민심을 걷어차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공포가 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가 감염의 불안도 문제지만은 그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기업과 가계의 수입이 줄면 벌어서 정부에 낼 세금조차 없습니다. 기존의 소위 세금 쥐어짜기와 돈 풀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입니다. 이럴 때는 기업에 강력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소비와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 정부도 충분한 재정 능력을 유지해야 위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분별하게 돈을 퍼다주면 정작 필요할 때 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골칫덩어리였던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는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계기 삼아서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제발 경제 좀 잘해보라고 국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행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고 경북에서 의료진들이 발벗고 나선 덕분입니다. 하지만 방역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들도 장기전 양상으로 끄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겁니다. 경제적 피해는 단지 대구 경북에 그치지 않고 전국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집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역대급 위기를 핑계로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경제적 펜셋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스크의 충분한 보호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충을 해소해주는 일도 중요하고 감염병 치료 역량을 강화해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울러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세액공제, 세율 한시적 인하 등 제세공과금 감면, 의무휴업 완화,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세금 살포로는 방역도 경제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야합 수종 세력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불참 내지는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는 정의당과 민생당 상황을 감안할 때 비례연합정당은 사실상 비례민주당 창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내뱉은
아무 말 대잔치는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편법을 인정하겠다라고 적반하장을 부렸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거대 야당의 나쁜 의도를 저지하고 연동형 비례대의 취지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계전을 늘어놓았습니다. 나아가 친문 핵심 최재성 의원은 미래한국당이 입법 권력 찬탈을 저지하자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말바꾸기를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우리 미래통합당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는 의석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선거 후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수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선거개혁이다, 정치개혁이다 라고 하면서 누더기 괴물선거법을 처리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법 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법이 잘못됐다며 법 개정 운운하고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께서는 경제를 망친 거짓말 정당 민주당을 4월 15일에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겨루고 계십니다. 사이로 총선은 거짓말쟁이 정권, 사악한 정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아주 유대참 그런 총선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천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는 공천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희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야말로 공천이 공천으로 이어지도록, 공천이 사천으로 개진되지 않도록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또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마스크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일부 지역에서 기초단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입니다만. 근데 국민 여러분, 이 무능한 중앙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원들이나 맞벌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매주 줄을 서서 이 구입을 하도록 하는 이런 무능한 문재인 정권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이 지금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 줄 서서 배급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경을 11조를 하니 18조를 하니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또 일부 강력단체장들이 포퓰리즘적으로 100만 원을 주니 50만 원을 주니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지금 국민들은 현금 100만 원보다도 마스크 100장이 훨씬 더 지금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소 늦었지만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마십시오. 정부가 수매를 했으면은 이것을 정부가 동사무소나 통관장을 통해서 공급하면 되는 거지. 왜 국민들을 또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라고 이렇게 강요합니까?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스크를 국민들 줄 서게 하게 해서 구입하게 하지 말고 통관장 제도를 활용하든지 행정기관을 통해서 마스크를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중, 고등학생들이 1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83명이 확진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계약 일정을 자꾸만 조정한다 이런 혼돈을 주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갖는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무기한 계약을 늦추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교육당국과 합의해서 선제적으로 국민들께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집단 감염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어린 학생들, 초중 고등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지켜내는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 외교의 총체적 난국 상태에 있지만 이번 총선은 경제 실정에 초점을 맞춘 선거, 한판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제를 잘했으면 여당을 찍고 경제를 잘못했으면 야당을 찍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 한 가지 기준이 마지막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되고 나면 경제 문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해서 제 지역구에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정도를 뒤지는 당 지지도가 없기 때문에 20%를 뒤지는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저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개표 당일날 오후 3시까지 엎치락뒤치락하고 저는 안산선거에서 이겼습니다. 20% 뒤지는 선거가 나중에 까고 보니까 0.35%를 뒤져서 399표 차로 낙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여론조사의 허실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국민의당 정당 투표가 30% 묻혀있다. 이렇게 언론한테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6.74%를 얻어서 민주당을 앞서는 그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당의 후보들과 그리고 당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약간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세를 볼 때 현재 야당의 지지율은 10 내지 15%가 묻혀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지율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핸드폰을 눌러서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방식이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후보가 10명 중에 3명이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0.41이었기 때문에 41%였기 때문에 투표율 0.75를 감안하면 0.3이 되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분이 3명 대응해야 정확한 여론이 반영되는 것인데 지금은 5명 반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25%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허수가 10% 감안하게 되면 15%의 바이어스가 있다, 편차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가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잘못된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은 후보들의 의기를 쫓고 신인들의 진출을 막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학하지 않는 그런 선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악의 정권은 어떤 정권일까요? 최악의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미운 정부, 그냥 무능한 정부,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속이는 정부입니다. 속이는 정부. 정부가 국민을 속일 때 국민이 그 정부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선거밖에 없습니다. 지난 울산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공천받는 날 압수수색을 해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그 압수수색은 어떤 압수수색이었을까요? 대통령과 친분 있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겁니다. 패스트트랙을 잊으셨습니까? 그 혼란과 모든 국민을 혼돈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그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잊으셨습니까? 4+1을 잊으셨습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그 4+1은 국민들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민의 표심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정치개혁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 표심,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맞습니까? 다 속였습니다. 오로지 좌파 연합해서 다수당 만들어서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그 전략이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도 또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합당에서 꼼수로 비례정당 만드니까 자기네들도 비례정당 만든다. 이런 속이는 정권과 속이는 정부는 여러분 최악인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는 표밖에 없는 겁니다.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드디어 이 속이는 정부, 속이는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것까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전투표, 이거 믿을 수 있겠냐? 사전투표하고 나서 그 투표함은 어디서 도대체 보관하고 있는 거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속이는 정부와 속이는 정권의 말로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야당에게 주문하시는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만 최악의 정권, 최악의 정부가 어떤 정부, 어떤 정권인지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어제 오후에 대구시 전역 그리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이루어졌습니다. 추경 예산에서 피해 있는 곳에 지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재난대책본부는 3개 경상북도 지역 이외에 나머지 20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즉시 착수해 주시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별 재난 지역 확대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지금
직접 비상경제 상황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비슷한 비상경제 사태 그때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했는지 하는 것을 오늘의 경제권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데서 정책 계획을 출발시켜야 하고, 당시 지역이었던 이현재, 이규석, 진영, 윤중현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97년도 IMF 외환위기는 김대중 대통령 진보 정권에 선포했습니다. 10년 뒤 2008년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명박 대통령 보수 정권의 사례입니다. 두 차례 위기 극복의 DNA와 핵심 전략은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 풀고 기업 구조 조정하면서 남은 기업은 적극 도와주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줄여줬습니다. 포퓰리즘 없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과 시장경제의 원리만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원칙을 천명했는데 시장경제 틀 속에서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하겠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근로자 파견제, 시간제, 계약 시클루를 도입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해서 많은 공기업을 매각을 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의 정원을 24% 줄였습니다. 정부위원회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비타산조사를 제도를 도입해서 무분별한 정책사업의 투자를 막았습니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0명 넘는 공무원을 줄였습니다. 법인세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내렸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나눠주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 두 개의 원칙은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역사의 물줄기는 민심의 방향 그대로 물꼬를 낸다는 사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 그대로 코로나 종식 선언 이전이라도 후격 다짐식 경제 실험 종식부터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월 15일 국민이 경제 심판, 민생 심판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햇살을 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고의 광역과 다시 뛰는 경제 활력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보라 진짜 의병, 가짜 의병, 착한 의병, 나쁜 의병이 있습니다. 대구에선 의사 등 의료진들이 국민을 구하는 의병을 자처해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진짜 의병, 착한 의병입니다.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이 거론될 때 의병들이 나서는 걸 어쩌냐며 옹호하더니 결국 비례민주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현역 의원까지 비례정당에 보낸다고 합니다. 가짜 의병입니다. 의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민주주의 망치는 나쁜 징병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비례연합정당이 자당의 위성정당임을 시종일관 뻔뻔하게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SNS를 중심으로 과거 민주당 인사들이 이야기했던 비례정당 관련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지난 1월 한 언론에서 비례정당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앵커의 질문에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짓을 해서 되겠나?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는 이유도 결국 전국 운영을 책임있게 해야 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것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민주당은 비례연합 정당이 자당의 위성 정당임을 이제라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선거법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선고되지 않은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실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쌀쌀한 날씨에 마스크 배급을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계시는 국민들을 보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UN 회원국의 70%가 넘는 138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고,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강경화 장관이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사관 직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계속해서 감정적인 대응과 억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교 수장인 강경화 장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0개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즉각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유럽 또한 특별 입국 절차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140개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입국 금지나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국 금지 시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한 나라에만 입국 금지를 하더라도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꼭 들어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들어온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방역 레이더망에서 사라지고 검역에 맹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중국의 입국을 제한하는 140개 국가와는 전혀 다른 창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중국, 이탈리아, 이란과 함께 심각한 감염 국가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감염관리 우수 국가로 포장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쟁과 총선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 의무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언제까지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미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 예, 지난 몇 주간 야당을 신천지와 엮으려고 했던 여당이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 신천지의 새 확장에 여권 인사에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이 스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결국 박원순 시장이 집단 감염 상황에서 신천지만 찾더니 정작 지금까지 신천지 법인을 허가한 것도 모자라 위장단체까지 허가하고 그것을 해체하라는 민원을 무시해왔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광역단체장이 감염병을 대처하는 방식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 문제를 연구해온 신천지정책연합회는 서울시가 신천지를 키운 것과 마찬가지다. 위장단체를 막을 법률적 규제가 충분했음에도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문제를 지적받을 때마다 담당 공무원의 전결 상황이고 본인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합니다. 행정미숙에 대해서 사과 좀 제발 하십시오. 또한 정당법 2조에 따르면 정당은 정당이 내세우는 정강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간에는 최소한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한 결합도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합비례정당은 짬뽕당입니다. 도대체 그 당은 정책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녹색당과 민주당이 참여한다고 하면 둘의 정책이 일치합니까? 주 35시간 노동을 주장하는 녹색당과 주 52시간 노동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만나면 44시간으로 합의 보시는 겁니까? 녹색당은 동물을 산채로 조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녹색당과 연대하는 순간부터
간장게장 안 먹고 산낙지 연포탕 안 먹을 겁니까? 녹색당은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겠다고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TV 토론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혼을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동성혼에 찬성하는 사람은 이 땅을 찍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한 녹색당의 전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018년 해화역 시위에서 시위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투신자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친문 세력은 여기에 동조하십니까? 정당법 2조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 끔찍한 혼종은 유권자에게 정책이 아닌 당리당략을 보고 투표하도록 강제합니다. 차라리 선거법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비례민주당을 하십시오. 또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감세 조치 그리고 조세 납부 유예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고 당장 임대료와 사업대금을 지불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납부는 다가오는 폭탄입니다. 미국은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선언하고 소득세 완전 면제를 통해 경기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리 당 지도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감성 있는 대책을 빨리 발표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아서 미국식 소득세 면제보다 더 강력한 감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로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성 대책을 계속 강구하기보다 경제활동 계층에게 생산활동 및 소비활동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파격적 감세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부터